여러분, 삼성이 13조 원을 들고 인도로 들어간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인도는 넥스트 차이나다. 그런데 공장 문을 여는 순간 삼성이 마주한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지옥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기업이 신흥시장에서 겪는 충격적인 현실, 그 속에서 삼성이 겪은 악몽 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201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삼성을 포함한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거든요. 인건비는 치솟고 정치적 리스크는 커지고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 편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뭐였을까요? 베트남? 베트남은 생산기지로는 좋았지만 시장으로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인구 1억도 안 되는 나라에서 얼마나 팔겠습니까? 태국? 인도네시아? 모두 일장일단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삼성의 눈에 들어온 나라가 바로 인도였습니다. 숫자만 봐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인구 14억 명. 중국과 맞먹는 시장입니다. 더 중요한 건 평균 나이가 28세라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었지만 인도는 젊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공장을 짓자마자 제품을 사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나라. 게다가 인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서서 외국 기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세금 감면, 토지 지원,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했죠. 삼성은 인도를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미래 고객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서 여기서 팔자.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1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합니다. 노이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장이 돌아가기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약속했던 지원금은 오지 않았고 가장 먼저 찾아온 건 국세청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계약 당시 인도 정부는 수입 부품에 대해 0% 관세를 약속했습니다. 삼성은 이 약속을 믿고 공장을 지었죠. 그런데 몇 년 뒤 담당 공무원이 바뀌자 갑자기 수천억 원의 소급 과세 폭탄이 날아옵니다. 그때 그 약속, 문서로 남아있나요? 아, 구두 약속이었군요. 그럼 세금 내셔야죠. 이게 바로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인도식 세금입니다. 룰이 수시로 바뀌고 해석도 제멋대로입니다. 더 황당한 건 같은 케이스인데도 담당자마다 판단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제는 괜찮았던 게 오늘은 불법이 됩니다. 한국 기업들만 당한 게 아닙니다. 보다폰은 무려 17조 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고 결국 인도 사업을 접었습니다. 케언 에너지는 100억 달러 규모의 소급 과세 때문에 국제 중재까지 갔습니다. 노키아, 애플도 비슷한 일을 겪었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의 관료주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베트남에서 3일이면 나오는 허가가 인도에선 3개월이 걸립니다. 아니, 3개월이면 다행입니다. 서류가 아예 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problem, tomorrow. 문제 없어요. 내일 해결될 거예요. 듣기엔 좋죠? 근데 그 내일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주일 뒤일 수도, 1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의 빨리빨리 문화는 인도의 천천히 앞에서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임원들은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규정이 그래요. 어떤 규정이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규정이에요. 부품 하나 들여오는데도 10개 넘는 부서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서들이 어디 있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찾는 것부터가 미션입니다. 전화번호? 그런 거 없습니다.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면 담당자는 점심 먹으러 갔거나 휴가 중이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로 발령났습니다. 한국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야근해서라도 해결합니다. 인도에서는 오시 되면 칼퇴근입니다. 긴급한 일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내일 오세요. 내일 와도 서류가 부족한데요?
어제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공장 가동률은 계속 떨어집니다. 계획했던 생산량의 절반도 못 채웁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공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2020년 삼성인도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터집니다. 노동자들이 요구한 조건을 들으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퇴직하면 내 자리를 내 자식에게 물려달라.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21세기에 일자리를 세습하자고요? 하지만 노동자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로 실제로 공장이 몇 달간 멈췄습니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인도에서는 이게 그렇게 황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인도의 공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는 실제로 이런 관행이 존재했거든요. 아버지가 우체국 직원이면 아들도 우체국에 들어가는 시기였죠. 삼성은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이건 회사가 아니라 왕조도 아니고 우리는 능력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합리적인 대응이죠. 그런데 파업은 계속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거철이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선거만 되면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뭐든지 합니다. 파업 현장에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노동자들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기업은 인도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 경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선거 전에 노동자 편을 드는 게 표에 유리하니까요. 공장 앞을 점거해도 폭력을 휘둘러도 경찰은 구경만 했습니다. 삼성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국이었으면 며칠 만에 결론이 났을 겁니다. 인도에서는 6개월이 지나도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판사도 선거를 의식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다른 외국 기업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인도에서는 법보다 정치가 우선이구나. 계약이고 뭐고 소용없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모든 게 뒤집힙니다. 결국 파업은 몇 달 만에 겨우 해결됐지만 삼성이 입은 피해는 수천억 원대였습니다. 생산 중단으로 인한 직접 손실, 납기 지연으로 잃은 고객들, 무엇보다 인도 투자에 대한 내부 회의론이 폭발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합니까? 베트남에 공장 하나 더 짓는 게 낫지 않습니까? 실제로 삼성 내부에서는 인도 철수론이 나왔습니다. 경영진 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CFO는 숫자를 들이밀었습니다. 지난 5년간 인도에서 번 돈보다 잃은 돈이 더 많습니다. 생산 담당 임원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인도 공장의 생산성은 베트남의 6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삼성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14억 명의 시장. 지금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입니다. 나머지 7억 명은 아직도 피처폰을 쓰거나 아예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빠르게 스마트폰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인도의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싼 스마트폰만 팔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급기, 고급기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갤럭시 S 시리즈를 살 수 있는 인도인이 매년 수백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세요. 30년 전 중국도 비슷했습니다. 관료주의, 부패, 비효율. 하지만 그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이 중국에서 고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늦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 지금 떠나면 10년 뒤에는 중국의 샤오미, 비보가 인도 시장을 다 먹어버릴 겁니다. 그때 다시 들어가려고 해도 이미 늦습니다.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가 형성된 뒤니까요. 그래서 삼성은 이를 악물고 버티기로 했습니다. 공장을 더 짓고 현지 파트너를 늘리고 로비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인도식 게임의 룰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모디 정부가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진심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세금 제도도 조금씩 투명해지고 있고 노동법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변화는 있습니다.
삼성도 적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빨리빨리를 강요하는 대신 인도의 속도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현지 인력을 경영진으로 더 많이 등용하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미 투자한 13조 원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매몰 비용 오류가 아닙니다. 13조 원은 공장 건물만이 아니라 브랜드 구축, 유통망 확보, 현지 파트너 관계에 들어간 돈입니다. 이걸 다 포기하고 떠나면 정말로 경쟁사들에게 인도를 통째로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 계속 버팁니다. 세금 폭탄을 맞아도, 파업을 당해도, 관료주의에 치여도 버팁니다. 왜냐하면 10년 뒤, 20년 뒤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삼성에게 구세주일 수도 있고 블랙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이제 남은 건 13조 원의 결과뿐입니다. 그 결과가 성공이 될지 실패가 될지는 앞으로 10년이 말해줄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도박에서 삼성은 이제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걸었고 너무 멀리 왔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이든 천국이든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